주제 레드 어데어, 전문가 정신, 그리고 부자의 뇌 불가능을 끄는 용기 있는 생각. PART1. 불가능을 끄는 용기 있는 생각. 안녕하세요. 정연미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마치 신화 속 영웅처럼 불타는 유정천년 석유를 뽑아 올리기 위해 판 우물을 진압하고 모든 이들이 고개를 저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소방수 레드 어데어입니다. PART2. 레드 어데어 화염 속의 전문가 정신. 레드 어데어. 그는 단순히 불을 끄는 소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정화재의 전문가였고 그의 전문성은 일반적인 소방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유정화재 상상해보세요. 지하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석유와 가스가 거대한 불기둥을 이루고 그 열기와 압력은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의 별명을 지옥의 소방수라고 불렀습니다. 레드 어데어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전문가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유정화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을 넘어 왜 불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PART3. 레드 어데어 혁신적인 접근. 레드 어데어는 물, 화학물질, 심지어 폭발물까지도 화재 진압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폭발물을 사용하여 화염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그의 방식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1962년 알제리 사하라 사막의 악마의 횃불 유정화재 진압 사례는 그의 혁신성을 잘 보여줍니다. 6개월 동안 통제 불능이었던 이 화재를 그는 폭발물로 단숨에 진압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무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계산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위험이 있는 유정에서 의도적으로 화재를 붙여 진압하는 그의 방식은 이러한 그의 철학을 대변합니다. 그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거나 교과서적인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 정신입니다. PART4. 부자의 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고방식. 그렇다면 레드 어데어의 이러한 전문가 정신과 그의 성공은 부자의 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뇌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뇌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 능력, 혁신적 사고, 그리고 끈기 있는 실행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레드 어데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부자의 뇌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중심적 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이불을 끌까?가 아니라 왜 이불이 났고 어떤 방식으로 꺼야 가장 효율적일까?를 고민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부자의 뇌가 가진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위기 속 기회 발견. 모두가 포기했던 유정화재 현장에서 그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고 성공을 통해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위기를 단순히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로 보는 시각, 이것이 부자의 뇌가 지닌 중요한 특성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의 방법은 때로 위험했고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성공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끈기 있는 실행력. 유정화재 진압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화염에 휩싸인 유정 주변에 격벽을 설치하고 물과 탱크를 동원하며 단계적으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러한 끈기 있는 실행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91년 걸프 전쟁 후 쿠웨이트 유전 화재. 700개 이상의 유전이 불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레드 어데어와 그의 팀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
성공적으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PARTO. 우리 안의 레드 어데어를 깨우다. 레드 어데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불타는 유정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직업적 도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의 레드 어데어, 즉 전문가 정신과 부자의 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기존의 방식을 넘어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계산된 용기를 발휘할 것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레드 어데어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우리 안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타는 유정을 만나더라도 레드 어데어처럼 과감하고 지혜롭게 그 불을 끄는 용기 있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구조의 변화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불을 정면에서 보듯 문제를 정면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덮어두면 불이 되고 지금 해결하면 자유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미 작가 BLUECORN 라이브러리 드림. 질문 1. 레드 어데어가 유정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했던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 방식의 예시를 알고 싶어요. 레드 어데어는 유정 화재를 진압할 때 단순히 용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 기반한 시스템 설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유정 화재를 포갑, 산소 차단, 냉각, 연료 공급 차단의 4가지 요소로 분석하여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진압했습니다. 즉, 불을 감정이 아닌 물리학으로 껐으며 이는 그의 수학적 사고와 시스템 설계 능력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또한 그는 작은 문제도 간과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복원하는 구조적 해결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인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설계하는 장기적인 관점과 연결됩니다. 질문 2. 전문가 소방수 레드 어데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레드 어데어 레드 에드 에이아이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방관으로 알려진 미국인입니다. 유전 화재나 송유관 폭발과 같은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떠올립니다. 그는 재난을 막고 유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며 활동했습니다. 존 웨인이 전설적인 소방관 레드 어데어를 연기한 것을 본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레드 어데어는 유정 소방수라는 직업을 개척하며 전 세계에서 위험천만한 유정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1930년대 후반 텍사스에서 처음 유정 화재를 접하면서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군 폭발물 처리반에서 복무하며 위험한 상황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텍사스로 돌아와 유정 화재 진압 전문가가 되었고 1959년에는 레드 에데이아이아 코 잉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는 1962년 알제리 사하라 사막의 가시 불덩어리로 알려진 악마의 횃불 유정 화재 진압이었습니다. 이 화재는 통제 불능 상태로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어데어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화염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업적은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쿠웨이트 유전 화재 진압입니다. 이 전쟁으로 700개 이상의 유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어데어는 그의 팀과 함께 진압 작업에 참여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섰습니다. 레드 어데어는 혁신적인 기술과 대담한 접근 방식을 통해 유정 화재 진압 분야의 선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정 화재를 진압하며 명성을 얻었고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서적, 그리고 1968년 존 웨인이 주연한 영화 헬파이터 HELLFIGHTERS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현대 유정 화재 진압 기술과 안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